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추락해 침몰한 해양경찰 헬기의 동체 인양 작업이 재개됐는데요. 해경과 해군은 인양 시도 중에 끊어진 크레인 줄을 보강하는 작업을 어제 종일 진행한 가운데 오늘 본격적으로 동체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명탄이 밤바다를 환하게 밝힌 가운데 해경과 해군이 수중 58m 아래에 가라앉은 헬기 인양 작업에 한창입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헬기 동체를 끌어올리기 시작한 지 40분째. 그만 쇠줄이 끊어지며 작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인양 작업을 재개한 해경과 해군은 우선 수중 수색 장비로 가라앉은 헬기의 위치를 확인한 뒤 심해 잠수 요원을 투입해 헬기 동체를 들어올릴 쇠줄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줄을 견디지 못한 착륙 장치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동체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어제보다 한 곳을 더 연결, 총 4개의 와이어를 연결할 것이며 해군과 해경은 조류의 흐름을 감안해 쇠줄 연결 작업만 마치면 오늘 오전 본격적으로 동체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인양된 동체는 부산해경 정비창으로 옮겨져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해경은 순직자 3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내일 해양경찰청장으로 합동 연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자 선정 작업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영리병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가 모레 열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김찬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선정을 위한 각 당의 공천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도지사 후보 3명에 대한 적합도 평가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 후보자 개별 면접을 시작합니다. 경선을 실시할 경우 20일을 전후해 당원 50%, 도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고 이르면 25일쯤 후보가 확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제주도지사 후보 7명에 대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벌여 14일쯤 경선 후보를 발표합니다. 경선 후보들은 닷새간 선거운동을 하고 경선 토론회를 연 뒤 21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 50%, 도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23일 후보를 확정합니다. 영리병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짓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가 모레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립니다. 녹지병원의 건물과 부지가 국내 법인에 매각됐고 현장 실사를 통해 의료장비와 인력이 없는 상황까지 확인해 허가 취소 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도내 6개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신속 항원 검사는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병의원에서만 실시하고 보건소에서는 밀접 접촉자 등으로 분류된 대상자에 대한 PCR 검사만 실시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의료 소외 지역인 농어촌이나 도서 지역에는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돼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추자도에서 한 공중보건의가 잦은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면서 주민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의원이 없어 보건지소가 섬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제주시 추자면. 치아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마다 최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건지소 치과를 찾을 때마다 공중보건의가 자리에 없어 헛걸음하기를 수차례. 배를 타고 제주시까지 가야 할 판입니다. 진통제대로 받으러 가면 문이 닫혀 있고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 담당자가 안 계시니까 진짜 사람이 그 통증을 못 이겨가지고 다리를 둥둥 굴르고 돌아다니고 밥도 못 먹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해당 공중보건의의 1년 근무표입니다. 지난해 4월 배치된 이후 근무율은 68%, 같은 보건지소 다른 공중보건의 근무율 95%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정상 근무일이 단 4일 뿐, 공휴일과 연가, 병가 등으로 진료를 쉰 날이 20일을 넘습니다.
보건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섬 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의 경우 근무지 밖으로 나갔다가 기상 악화로 선박 운항이 중단돼 복귀하지 못하면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안 좋으면은 그런 식으로 그럼 내내 여기 섬에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제가 하긴 너무 힘들어서. 따로 병원이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은 공보위의 잦은 공가 사용으로 1년 가까이 민원을 넣었지만 해당 공보위의 징계는 최근에야 이뤄졌습니다. 잇따른 공가와 병가, 연가 사용에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제주시는 해당 공중보건의의 근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무단결근한 이틀을 확인해 수당 삭감 조치만 했을 뿐 공가 사용과 관련해선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복무 지침에 공중보건의들에게 기상 악화가 예상될 경우 가급적 근무지 밖으로의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공가 부분은 위법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특성상 그걸 이용하고자 해버리면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무단조퇴와 휴가 부적정 사용 등으로 공중보건이 618명이 적발됐지만 수당 삭감 등의 징계 조치된 건 30% 정도에 그칩니다. 의료 소외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중보건이 근무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화훼 농가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올해 1월 공급량 부족으로 잠깐 꽃값이 급등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졸업식이나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소비 부진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북의 화훼 농가들은 꾸준하게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구 MBC 서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북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화훼 농가입니다. 서울로 보낼 미니 델피니움 포장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첫 수확을 한 이래 벌써 세 번째 수확이지만 규모가 작아 가족 일손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들이 연중 꾸준히 찾는 꽃이다 보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주종하고 있는 화훼들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소비하는 품종들이다 보니까 가격 등락폭이 크게 없으면서도 일정 수준 가격은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경북의 화훼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못 미치지만 품종의 다양성은 전국 최고를 자랑합니다. 거베라는 전국의 절반 이상, 리시안 셔스는 4분의 1 이상이 경북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장미나 국화처럼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재배해 경쟁이 되지 않는 꽃은 포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집중했는데 꽃 소비 패턴의 변화와도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다른 지역과 달리 농가의 숫자는 늘고 생산액의 증가 추세도 뚜렷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행사용 위주였습니다. 행사할 때 크고 화려하고 색깔이 아주 선명한 그런 꽃들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용 꽃꽂이 쉽게 말해서 생활용 패턴으로 많이 바뀌어서 당장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현실에 안주했다간 자리를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관련 기관의 판단입니다. 거베라 품목 육성 및 다른 품목에도 품목 육성에 박차를 더 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경북 화훼가 선방이 아닌 선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꽃 소비 패턴과 기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품종과 재배 기술의 끊임없는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봄 기운이 가득했던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낮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아침 공기도 포근하고요. 오늘 낮 기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빛은 흐리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까지 주로 제주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고요. 5에서 10mm 정도로 봄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주 전역에 비구름이 지나면서 종일 흐리겠고요. 낮은 구름이 지나는 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해무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7도, 동부 지역 18도, 남부 지역 20도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23도, 서부 지역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동쪽 도서 지역인 우도에서는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제주도 전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기압골을 지나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상 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봄비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예년 기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는 그제 하루 2,553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휴일인 어제도 오후 5시 기준으로 1,3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1만 7천여 명이 격리치료 중이며 위중증 환자는 7명, 누적 사망자 수는 139명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임 내각 인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인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영리병원과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원희룡 전 지사를 장관에 지명한 건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 탑동 매립지구의 일부 고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탑동 매립지구에 이마트와 아라리오 뮤지엄이 위치한 블록에 대해 고도 제한을 당초 20m에서 35m 이하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핑크스 비오토피아 콘도미니엄 부지에 콘도미니엄 대신 관광호텔을 짓는 도시계획 변경안도 의결했습니다. 제주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형 교통수단 연구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 혁신도시와 인접 지역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승과 소형 전기차 공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실증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 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과 소형 전기차 체험 등은 혼디랩 사이트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재배 면적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제주 지역 노지감귤 재배 면적은 14,0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07헥타르, 1.4% 감소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개발 사업에 따른 감귤원 폐원과 수익성 저하 등으로 재배 면적이 줄어든 걸로 분석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